우리 모두 따라하기 쉬운 민요인 라쿠카라차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들려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뒤에 가사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 부르길 좋아하는 것만큼 쿠카라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퀴벌레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몇 살일까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에요. 계속하기 전에 바퀴벌레가 핵폭발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따가 그 진상을 밝혀볼게요. 자, 소름 끼치는 벌레에게 다시 가볼까요? 바퀴벌레는 공룡으로 진화한 파충류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멸종도 다 목격했을지도 모르고요. 나이도 너무 많아서 모든 대륙의 형성을 보기 위한 1등석 티켓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고대 판게아 바퀴벌레는 가장 오래된 공룡인 니아사사우루스 페링토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분자 생물학과 진화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도 이 저널을 구독하고 있나요? 과학자들은 바퀴벌레가 적어도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발견했어요. 초대륙 판게아가 있었을 때 이 작은 녀석들이 장악했어요. 대륙 이동 중에 판게아는 산산조각이 났고 초기 바퀴벌레 자손들도 함께 여행을 갔죠. 이 녀석들은 한 대륙만 고르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룹을 나눠 사방으로 가버렸죠. 하지만 연구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은 바퀴벌레를 예로 들려고 했을 뿐이에요. 새로운 종이 원래 집단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죠. 연구하는 중에 바퀴벌레 가족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순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 척도를 만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119종을 분석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에 있는 바퀴벌레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약 2억 3,500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전 그때 없었지만요. 또 1억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당시 살았던 최초의 보통 바퀴벌레가 든 화석도 발견했어요. 판게아가 흩어진 후 우리 벌레 친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새로운 서식지에서 진화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수천 종의 바퀴벌레들이죠.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바퀴벌레들이 아주 멀리는 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선택한 지역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수억 년 전에 진화하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계통이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발전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대륙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오하이오에서 발견된 증거가 연구자들에게 옛날 바퀴벌레들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어요. 이것은 최초의 공룡이 출현하기 약 5,500만 년 전인 석탄기에 살았던 바퀴벌레를 보여주는 화석이에요. 오하이오 동부 탄광에서 지질학과 학생이 발견했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9cm 길이였어요. 현대의 미국 바퀴벌레보다 거의 2배 커요. 이 작은 벌레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화석에 그 곤충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날개 표면을 뒤덮는 나온 부분, 그리고 핏줄까지 보였어요.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잘 보존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예요. 흥미롭게도 이 화석지는 1979년 지질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바퀴벌레 보석은 20년 후인 1999년에 발견되었어요. 발견된 지역은 거대한 열대 습지였는데 과학자들은 이 고대 바퀴벌레와 현대 바퀴벌레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공룡과 많은 다른 종들이 멸종된 후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적응을 쉽게 해서예요. 음식에서 동물, 식물, 책, 종이, 옷, 그리고 같은 종족에 이르기까지 자기 앞에 있는 게 뭐든 다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바퀴벌레들은 인간이 만든 덫에도 적응했어요. 특히 설탕이 들은 거요. 설탕은 바퀴벌레를 꼬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어요. 사실 다른 어떤 음식보다 설탕이 더 끌리죠. 그래서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독이 든 미끼에 두꺼운 설탕층을 입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의 연구팀은 이 작은 천재들이 미각을 재정비해 함정에 적응했고 더 이상 단 걸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구팀은 바퀴벌레에게 땅콩 버터와 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이론을 실험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잼은 포도당으로 가득 차 있고 땅콩 버터는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 작은 벌레들이 설탕이 든 간식을 한 입 먹었을 때 바로 뒤로 물러서서 땅콩 버터로 이동했어요. 실험 두 번째 부분에선 바퀴벌레가 포도당을 거부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연구자들은 바퀴벌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미각 수용기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전극을 사용했죠. 그때 우리의 작은 친구들이 포도당을 미각적으로 견딜 수 없는 쓴 화합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맛을 알 수 있었지만 쓴맛이 그걸 압도한 거예요. 이 녀석들은 너무 똑똑해서 살충제조차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하는 메커니즘이 계속 살충제를 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적응력은 바퀴벌레가 빠르게 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연하고 신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연해졌어요. 바퀴벌레 중 일부는 음식 없이 30일 이상, 물 없이 7일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심지어 머리 없이도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가 이상해요. 우선 개방순환계를 갖고 있어요. 몸 표면에 위치한 공기구멍이라고 불리는 작은 관을 통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입이나 머리에 의존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부상에 굴복할 이 유일한 이유는 머리가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4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30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과 별개로 방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바퀴벌레의 외부 껍질인 외골격이 부드러운 몸을 보호해요. 보통 일생 동안 여러 번 탈피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호막으로 외골격을 갖고 있지 못하면 숨어있죠. 날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 다리를 사용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꽤 잘 달려요. 시간당 4.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분명 우리들 모두 힘든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심지어 태어난 지 하루 된 작은 반점만큼 작은 바퀴벌레도 어른들만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는 남아메리카 북부와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어요. 블라베로스 기간테우스라고 불려요. 뭐죠? 블라블라? 수컷은 길이가 7.5cm에 이를 수 있고 암컷은 10cm에 이를 수 있어요. 분명 이 종의 조상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바퀴벌레는 다리를 잃었을 때 탈피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외골격이 확실히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퀴벌레는 외골격을 평평하게 하고 다리를 옆으로 벌림으로써 몸 높이의 4분의 1만큼 작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4천여 종 중 1% 미만이 인간에게 문제가 돼요. 가장 흔한 것은 독일 바퀴벌레예요. 구텐탁! 태어난 순간부터 36일 만에 성체가 됩니다. 비록 역겨워 보이지만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줘요. 보통 따뜻한 지역에 살고 썩어가는 나뭇잎과 나무를 먹고 살아요. 바퀴벌레는 유기물의 찌꺼기를 분해하는 걸 돕고 그 과정에서 토양에 영양분을 더해줘요. 하지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패예요. 베토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들은 박테리아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무생물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시작해요. 이 벌레들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잔해들이 지구 표면에 쌓이게 될 거예요. 존재했던 바퀴벌레 중 많은 수가 전 세계의 생태학적 틈새를 메우기 위해 적응했어요. 한 예로 통구라와 화산 근처에 발견된 빛나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이제 바퀴벌레가 핵폭발에 살아남을 수 있냐는 이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핵폭발의 환경적 영향을 연구한 노벨상 수상자인 틸먼 러프는 바퀴벌레가 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제일 처음 의심한 사람이에요. 얼마 후 디스커버리 채널은 그 이론을 시험해 보았어요. 극한 수준의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바퀴벌레의 능력은 지금까지 진화한 결과예요. 특히 몸과 느린 세포주기요. 세포는 분열할 때 방사선에 가장 민감해져요. 하지만 바퀴벌레의 세포는 일주일에 한 번 외골격을 벗을 때만 분열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라쿠카라차네요. 자, 오늘 새로 배운 게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또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